지난 시간에 그 나간 거는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한 번 정도 더 들으셔도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모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거는 후반부를 다 내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6월 모평과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바로 보죠. 34번부터 바로 보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4번 밑에 건 보지 마시고요. 위에 거 지문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한번 기억을 좀 다듬어 보시죠. 일 분 30초 정도 드리죠. 네, 됐습니까? 요 지금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51%였는데 이게 좀 정답률이 높아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 원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34번 같은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 나왔다고 친다면 50%대가 안 나오고 한 30-40%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내가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보기 5가지를 거의 외우실 정도로 얘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5가지 지금 쓰여있는 보기가 엄청나게 의미가 다 중요한 보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기 분석 옆이나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강력한 글씨로 적어 놓으세요. 5가지 보기를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딱 적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외울 정도로 공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자체도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죠? 단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뿐만 아니라 이거 잘 들어놔야 돼. 단어뿐만 아니라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때 요구하는 지금 정보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보기가 조금 복잡했을 때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단계별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할 게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할 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확신을 가지고 정답 구하기.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5가지 보기에서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얘기는 뭐부터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냐면 딱 5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생각을 갖다가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무엇을 갖다가 생각을 하냐 그거부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밑줄을 갖다가 쳐봅니다. 1번에 The reality에다가 형광펜 밑줄을 갖다가 딱 쳐보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으세요? 목적어라고 이렇게 필기해봐. The reality에다가 목적어. 자, 그러면 내가 감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잡을 수가 있어야 돼. 2번에서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누가 되겠어요? D1이 되겠죠. D1에다가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자, 요거 그냥 바로 내가 얘기해 볼게요. D1이라는 건 대명사잖아, 그치? 그럼 D1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 읽어야지 찾을 수 있어요? 빈칸 문장을 갖다가 읽어야지 찾을 수 있겠죠, 그쵸? 빈칸 문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We cannot note any word other than blank야. 원은 누가 되겠다? 월드가 되겠다. 알겠죠? 그렇죠? 이번에 그냥 바로 적죠. D1이라고 그냥 지워버리고 뭐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월드 딱 적으시면 돼. 자, 그러면 3번을 갖다가 넘어가니까 딱 느낌이 오겠죠. 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야,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분석할 때 1번 보기만을 갖다가 보고는 무슨 얘기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2번까지를 갖다 읽고 약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고 3번까지를 갖다가 읽었다라고 한다면 아, 출제자가 이 문자에서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구나를 느꼈어야 돼.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갖다가 봤는데 3번을 갖다가 딱 보니까 달라지죠. 뭐가 딱 달라지는 거야? 3번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던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광펜 별표 쳐놓으세요. 어디에다가? 3번에 이미지에다가 별표 쳐놓고 3번 보기 옆에다가 뭐라고 필기를 갖다 해놓으시냐. 밑에 보기 분석에다 필기하는 게 편할 텐데 3번 보기 옆에다가 뭐라고 필기를 갖다 해놓냐. 여기가 경계점이다. 이렇게 딱 적어놔. 3번을 갖다가 딱 읽는 순간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돼? 아, 이 문제가 지금 뭐를 갖다가 나한테 요구하는구나를 느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4번을 갖다가 한번 보니까 그대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뭐가 느껴져야 돼? 어디 형광펜 쳐지겠어요? External world, 5번에 Physical Universe.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일단 형광펜 밑줄 친 5가지를 갖다가 쭉 봤었을 때 5가지를 갖다가 쭉 봤었을 때 2가지 대상이 나와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적 세계.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추상적 세계. 동의되시죠? 그렇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다 봤었을 때 누가 물리적인 세계고 누가 추상적인 세계입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가 한다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reality라고 한다면 없어 그런 게. 알겠죠? 그렇죠? 이 실제라는 말 같은 경우는 2가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내가 먼저 얘기를 갖다 해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1번에 나와 있는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물리적과 추상적을 다 합치고 있는 말이다. 요게 일단 첫 번째야. 자, 그럼 2번에서 같은 경우도 월드라고 표현을 갖다가 해줬으니까 월드라는 말 같은 경우도 세계라고 한다면은 2가지를 다 내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 될 수도 있겠고 추상적인 세계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3번부터는 정확하게 나뉘겠지. 그렇죠? 3번에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3번은 딱 뭐가 되는 거야? 추상적인 세계. 4번에서 같은 경우는 요 말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 세계라는 말은 있죠. 외부적인 세계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외적인 세계라는 말은 이미지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물리적 세계가 돼야 돼. 5번 같은 경우에 그대로겠죠. 그렇죠? 피지컬 유니버스가 되는 것이니까 아, 물리적인 세계구나.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5번도 뭐다? 물리적 세계. 자, 그럼 이 문제가 아까 전에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거 정답률이 몇 프로다? 50%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50% 이상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아주 아쉽게도 이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구분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갈 때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갖다가 해드리는 요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갖다가 안 해도
요 부분들을 갖다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갖다가 안 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야. 그래서 정답률이 50%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노란색까지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정답률이 30%도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야. 전반부는 내가 다 정리를 갖다가 해드렸으니까 보기 5가지 후반부 있죠? 그죠? 후반부를 갖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읽어봐. 시작 1분 드리죠. 딱 느껴져야 돼. 뭐를 갖다가 출제자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가지 보기를 갖다 후반부로 내가 지금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것이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게 일단 딱 머릿속에 떠오를까?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대로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 아, 사회적인 얘기구나.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2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그대로 느꼈을 텐데 내가 질문 한 가지를 갖다 해볼게요. 어떤 질문을 갖다 해볼 거냐면 2번에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기 자신의 해석이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 자, 근데 잘 봐. 3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우리 자기 자신의 인식적 틀이야.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잠깐 칠판 봐보세요. 이따가 필기하시고. 3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우리 자기 자신의 인식적 틀. 질문이 이거예요. 2번에 나와 있었던 our own interpretation이랑 our perceptual frame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 느꼈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근데 3번에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갖다가 띡 붙여놓은 거야? not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by 뒷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라는 말로 이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를 표시하는 건데 our own interpretation이나 by our perceptual frame이나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얘네들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사회적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잘 봐봐. 4번 보기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갖다가 쓰고 있냐면 independent of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independent of라는 말은 직역하게 되면은 뭐뭐와는 독립적이라는 소리인데 뭐뭐와는 독립적이라는 소리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뭐뭐와는 독립적이다라는 소리는 뭐다? 뭐뭐와는 상관이 없다 이 뜻이야. 그러면은 뒷부분에는 뭐라고 써놨냐라고 한다면 of our imagination이에요. 그럼 감을 잡았겠죠, 그렇죠? imagination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든지 perceptual frame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our own interpretation을 얘기하든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4번에서 같은 경우도 그 imagination에 의해서 그 interpretation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 똑같습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5번에서도 our own imagination, our own interpretation 다 같은 말이.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 실패를 갖다가 해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5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겠다? 사회적이다라는 소리.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보기 5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를 내가 지금 강조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5가지 보기 같은 경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뭐를 인식할 거냐 이거예요. 이랬죠, 그렇죠? 무엇을 갖다가 인식을 할 거냐, 즉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할래, 물리적인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할래, 아니 추상적 물리적을 갖다가 다 합친 거를 인식을 할래, 요까지 물어봤으면 정답률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뒷부분이 어떤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나뉘었던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만 두고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2번이 딱 하나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뭐였던 겁니까? 다 사회적이었던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후반부만 내가 파악을 하더라도 뒤에 얘기가 개인적이다라는 얘기만 파악하더라도 개인적인 애가 뭐를 인식하니 몰라도 문제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해되셨죠?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개인적 두 가지 정도 나오고 뭐를 인식하니까지 구분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몇 가지 정리가 돼야 돼. 첫 번째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외부 세계라는 말 반드시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라는 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잘 필기를 갖다 해놓고 분석을 똑바로 하셨어야 돼. 됐나요? 자, 5가지 보기가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빈칸 문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구조 분석의 첫 번째 케이스야. 보세요. 빈칸 문장 내가 따로 정리해놨죠? 보세요. 읽어볼게. 느껴지는 게 있는지 봐. This subjective word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is force the objective word.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주관적 세계, 어떤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 주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객관적인 세계인 것이다.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겠어요? 내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곧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A를 갖다가 B라고 인식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B라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주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세계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죠. We cannot know any word other than. 이 구조 모르시면 답 안 나옵니다. other than 뜻이 뭐였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절대 몰랐으면 안 돼. other than 제외하고. 그럼 바로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세요. 빈칸 앞부분 지금 무슨 얘기를 갖다 하는 거야? 우리한테 있어서 객관적인 세계는 곧 뭐다? 주관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세계가 곧 객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아무 세계도 모른다. 뭐를 제외하고는? 주관적인 세계를 제외하고는. 되셨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관성에 해당되는 게 2번에 지금 빈칸에 정답 나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5가지 보기 가운데서 오로지 누구만이 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2번 보기 개인적이다라는 말만이 서브젝티브에 해당되는 게 되겠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읽고 빈칸만 읽고도 정답이 눈치가 채졌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수능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빈칸만 가지고 문제 풀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빈칸이 제일 끝에 있었으니까 빈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갖다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장은 this 때문에 바로 전 문장을 읽겠지. 이랬죠? 그렇죠? 빈칸 문장의 형광펜 줘놓으십니다. this subjective word 형광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보기 분석에다가 구조 분석 첫 번째 거에다 필기하시면 돼요. This subjective word에다 형광펜 친 다음에 위에다 뭐라고 적으시면 돼? 앞문장 1자. 자, 됐지? 자, 그럼 내가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이글 연구 문제였던 거 동의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구 문제에서 주제는 누구였어? 실험의 결과.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잘 봐. 빈칸 문장을 갖다가 읽었는데 this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빈칸 전 문장을 갖다 읽으려고 했더니 빈칸 전 문장의 시작이 이거야. 형광펜 쳐놓으세요.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딱 형광펜 쳐. 그럼 이 4개 단어를 갖다가 딱 보면은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돼? 실험의 결과구나. 위에 적으시죠? 실험의 결과. 그럼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냐? 이미 내가 빈칸 문장을 갖다가 읽고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네. 개인적이라는 것이 정답 2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답은 못 구한다라고 한다면 한 문장 더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실험의 결과 부분을 갖다 읽고서 파악해야 되는 정보는 딱 한 가지지. 도대체가 주관적이라는 얘기냐? 아니면 객관적이라는 얘기냐? 사회적이라는 얘기냐? 개인적이라는 얘기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바로 한번 읽어보죠. 보세요. It is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that determines which stimuli become the focus of the individual attention,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r whole. 이거 한번 해석되세요?
됐어야 됩니다. 이거 일단 뭐야? 이때 강조가 쓰였어. 펜으로 네모쳐. it is 네모쳐놓고 그 다음에 that 네모치시고. 자, 그러면 잘 봐. determines가 동사지, 그치? determines의 목적어가 1, 2, 3가 병렬구조로 제시가 돼 있어. 그래서 which부터 시작해가지고 larger who까지가 싸그리 다 묶여서 determines의 목적어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잘 들어봐. 놓치면 안 된다. 지금 9월 모평 해설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 which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끝까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다? 개인에 의해서 습득된 지식이다. 되셨어요? 자, 그럼 잠깐만 칠판을 갖다가 잠깐 봐봐. 자, 우리가 머리를 갖다가 잘 써야 돼. 지금 우리가 요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첫째로 일단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면 잘 봐, 칠판 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전수를 받아야 돼. 일단 제일 첫 번째 indicate 대시라는 말을 갖다가 보고 무슨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indicate 대시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될 수 있겠다? 실험의 결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자, 잠깐만 칠판 보시고 이따가 필기하시고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갖다가 보여주는지를 갖다가 봤더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it를 갖다가 쓰고 was를 갖다가 쓴 다음에 명사 한 가지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determines가 나오고 구조를 잘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체는 싸그리 다 목적어였어. 근데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아까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갖다가 내가 했었었냐면 목적어에 해당되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냐면은 뒷부분에 딱 한 가지 요거만 확인을 갖다 하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니까 목적어 대상은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에서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 하나 고르세요. 누가 되겠어요? 노란색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얘네들을 결정하는 것이 얘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을 결정하는 게 명사다. 어떤 부분이 필요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요 목적어 같은 경우는 저기 보기 5가지에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도대체가 물리적이다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추상적이라는 얘기냐? 아니, 물리적, 추상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냐? 그 얘기가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결정짓는 건 누구다? 요 명사다. 그럼 이 명사가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대로 나오겠죠? knowledge possessed by 누구다? individual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몇 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구조까지도 같이 여우같이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보실 수 있어야 돼.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필기를 다 해놓으세요. 내가 색깔별로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색깔별로 의미가 없어도 얘는 지금 색깔별로 의미가 있으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으면 웬만하면 거기 맞춰서 필기하는 게 좋겠죠. 네,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볼 테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셨어야 돼. 요 문제에서 보기 5가지는 2가지를 갖다가 찾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첫째, 물질적인 세계냐 추상적인 세계냐, 아니 2가지 세계 전부 다 얘기할 거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이 됐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획득한다라는 거냐 사회적으로 획득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냐, 이게 두 번째 정보였어. 근데 왜 정답률이 절반 이상이나 맞출 수가 있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전반부 얘기가 쓸모가 없게끔 보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의도적으로 교수님이 약간 문제를 쉽게 내신 거야. 9월 모평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후반부 얘기도 필요하고 전반부 얘기까지도 알아야 정답이 구하게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갖다 왜 자신 있게 하냐면 이 지금 물질 세계란 추상 세계,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테마 2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문제를 갖다 연달아 쭉 풀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가 한 2년 전인가 2017년도인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리세계랑 추상세계가 아예 한 가지 테마로 주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바로 풀어볼 거야. 다 정리됐죠? 자, 그럼 한 장 넘기셔가지고 보세요. 자, 요 테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여기 이제 33번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여러분들이 풀었던 6월달 문제인데, 그치? 올해가 아닌가? 작년인가? 작년에 나왔던 6월달 문제인데,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시작 2분 30초 드리시. 풀면서 느껴야 돼. 네, 마무리해 보시고요. 네, 정답 구하세요. 30초 내로 정답 구하시고요. 자, 정답 나옵니까? 자, 잠깐만 칠판 봐보세요. 됐어요. 이제 못 풀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푼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냈고, 그 다음에 올해 6, 9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6월 달 문제를 갖다가 풀면서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냐면, 요 문제 보기 5개 같은 경우도 방금 풀었던 저 문제처럼 후반부, 전반부로 구분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거를 느꼈어야 돼.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봤었을 때 후반부랑 전반부가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노란색부터 내가 표시를 갖다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노란색을 갖다가 대상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 전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경우도 대상을 갖다가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1번에서 같은 경우는 요런 말이 딱 나와. outside word라고 쓰고 있어.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세요. 요 별표뿐만 아니라 여기에 별표를 갖다가 쳐들었는데 외적 세계라는 건 뭔 뜻이라 그랬어? 물리적 세계. 알겠죠? 그렇죠? outside word 어떤 세계를 갖다 의미하는 거야? 물리적 세계야. 알겠죠? 그렇죠? 이 말은 다 공용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되겠어? 물리적 세계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 아까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라고 한다면 귀찮지만 빠르게 한 장을 갖다가 넘겨가지고 빠르게 한 장을 갖다 넘겨서 보기 2번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잘 봐. 보기 2번에서 아까 전에 누가 나왔었어? D1 대명사.
그쵸? D1이라는 대명사가 나와가지고 얘가 누군지를 갖다가 찾았지, 그치? 똑같아요. 바로 보세요. 다시 문제 넘어와가지고.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2번에 뭐라고 써놨냐? These models라고 써놨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기 5개를 갖다 읽었을 때도 당연히 뭐부터 했어야 돼? These models가 누군지 찾아야 돼. 알겠죠? 그쵸? 자, 얘부터 찾자라는 겁니다.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고 빈칸 전 문장을 갖다가 읽고서 These models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이미 찾았을 거라고 믿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These models는 뭐였어? 저거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야. 빨리빨리 적으세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델스라고 얘기를 갖다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월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대상이 얘도 똑같이 외부 세계로서 물질 세계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3번을 갖다가 보니까 살짝 바뀌었죠. 그렇죠? 3번은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현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치? 그럼 얘는 내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4번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외부 세계를 갖다가 가지고 온다. 이거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5번을 갖다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렇죠? 5번에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과거의 경험이다라고 써놨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추상적 세계가 딱 되겠네. 됐지? 자, 빠르게 필기하고 내가 과제 한 가지를 드려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해. 요까지 빠르게 필기하시고 내 얘기를 잘 집중하고 들어보세요. 됐나요? 자, 필기가 됐으면 잠깐 칠판을 갖다가 봐보세요. 아까 전에 올해 나왔던 9월 달에 나왔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좋아. 대상 5가지를 갖다가 다 써주고 후반부의 정보의 기준은 개인이냐 사회냐 이걸로 나눴지. 이랬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쭉 봤더니 그래 노란색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를 갖다가 해야 돼?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나눌 거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있지, 그치?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노란색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보기를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그쵸? 풀어보세요. 시작. 30초 드리죠. 보기 5가지를 잘 봐봐. 느껴야 돼, 자기가. 느낄 수 있다. 잘 집중하고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느꼈을 거라고 내가 믿는데 결과만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에 현가펜 주십니다. 어디 현가펜 쳐야 되겠어요? accurate 현가펜 주. 3번에 현가펜 주십니다. as it is 현가펜 주세요. 5번에다가 현가펜 주십니다. faithfully. 자, 그럼 잘 봐봐. 1번과 3번과 5번을 갖다 현가펜 쳐드렸는데 내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지 봐. 반드시 느낄 수 있다.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정확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1번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상상한다. 3번이. 5번. 과거의 경험을 확인하고 재생산한다. 충실하게. 질문해 볼까요? 1번과 3번과 5번의 현가펜 밑줄을 갖다가 쳤던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묘사를 갖다가 한다. 충실하게 묘사를 갖다가 한다. 있는 그대로 상상한다. 다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 잘 봐봐. 아니 3가지 보기를 갖다가 읽고 변화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2번 보기가 그 키예요.
2번은 딱 뭐라고 써놨습니까? 못 알아들었을까 봐 transform or manipulate. 못 알아들었을까 봐 2번 써줬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까지 한다? 조작을 갖다가 한다. 2번이.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가 느꼈어야 되는 거냐? 자, 잠깐만 칠판을 갖다가 봐보세요. 이 문제는 전화율이 43%죠. 잘 봐봐. 전략을 잘 짜야 돼. 칠판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라면 문제를 이렇게 풀겠어. 노란색까지 생각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1번 accurate에 대한 얘기고 3번 as it is 그 다음에 5번 faithfully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디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변화가 없다라는 그룹에 들어가겠지. 그럼 잘 봐.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누구를 갖다가 읽어야 되겠어요? 노란색을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혹시라도 이거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현재에 대한 얘기냐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냐 그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운이 좋게 만약에 변화를 갖다가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를 갖다가 한다라고 써줬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정답이 2번이겠지. 노란색을 안 따지더라도 정답이 2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4번은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ring something from memory야. 4번은 뭐 한다는 얘기에 변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억을 해낸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스텝 1이 뭐가 됐었어야 되는 거냐? 제일 먼저 따졌어야 되는 건 도대체가 변화를 갖다가 하는 거냐? 변화를 갖다가 안 하는 거냐? 기억을 해낸다라는 거냐? 변화를 안 하는 거냐? 이거부터 일단 구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하고 혹시라도 재수가 없게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노란색을 따지고 만약에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기억에 대한 얘기다. 정답 그대로 4번.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변화를 갖다 시켜버린다.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 문제도 똑같았던 거예요. 노란색까지 다 일일이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을 따져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사회적인 얘기다라고 한다면 노란색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게 수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수 없게. 아시겠어요? 근데 9월 달은 어땠던 거야? 재수가 있었던 거지. 그냥 너무 쉽게 개인적에 대한 얘기니까 그대로 2번이니까 정말 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교수님들이 내는지 반드시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다 적으셨으면 너무 촌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제일 먼저 변화를 하냐 변화를 안 하냐를 구분하자. 이게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기를 넣으세요. 변화를 한다. 그럼 그 밑에다가 답 2라고 적고 변화를 안 한다. 그럼 답 뭐다? 1, 3, 5 중에 하나다.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단계별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내가 그 다음 문제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할 것 때문에 절대 졸면 안 돼. 왜냐면은 요 3년치 2017, 2018, 2019가 3년 연속으로 지금 똑같은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에 나와. 이거 무조건 나와. 그래서 이거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돼. 요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잘하셨어. 그러면은 빈칸 문장을 갖다가 읽었다라고 치고 빈칸 전문장을 갖다가 아까 바뀌었죠. 그렇죠? 왜 빈칸 전문장을 갖다가 읽어야 돼? 빈칸 현관펜 치세요. it 현관펜 쳐. it. 똑같은 문제 구성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these 명사니까 these 누군지 알아보려고 전문장 읽었어. 바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it라고 써놨으니까 it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전문장을 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위에다가 적으세요. 전문장 읽자. 자, 봐. 절대 놓치면 안 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요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테마였고 두 번째로 오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가 바로 밑에 있는 문장 to accomplish that 요 문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놓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잘 봐. 유기체의 특징이 뭐야? 생물, 동물 다 내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다 의도가 있어요. 교수님이 한 단어 글자도 의미가 있다 그랬어. 오게니즈라는 말은 뭐야?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단어예요. 잘 봐. 얘를 느껴야 돼. 유기체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잘 들어봐 여기. That
내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뛰어넘어야 된대요. 자, 그럼 나보세요.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 배웠어? 현상, 현형, 뭐 표현 다 싹 다 내가 정리를 갖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2018년도지, 그치?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했어요. internal representation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 히말라야 얘기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히말라야 가야 되겠다라는 건 뭐야? 상상으로 이미지 속에 있는 건데 실제로 히말라야를 갖다가 가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몰라도 됐어. 왜? 콤마를 딱 쓴 다음에 뒤에다가 동격으로 처리를 해줬어. 그렇죠? 뭐라고 선포를 갖다가 합니까? 보세요. 내적 표현,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외부 세계다.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정말 느껴야 됩니다. 다시. 내적 표현. 모르냐 네가? 그거 좋다. 내가 한 번은 양보를 갖다가 할게. 내적 표현. 즉 다시 말하면 그게 뭐다? 외부 세계래요.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외부 세계를 현상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뛰어넘어야 된대. 단순하게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뭐 해야 된다? 고비욘드를 갖다가 해라. 아, 그럼 이 문제는 뭐라고 딱 느꼈어야 되는 거야? 재수가 좋은 문제네.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faithfully하게, as it is하게, accurate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해라? go beyond 해라. 정답 몇 번 내는 거겠습니까? 그대로 2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어디에다가 go beyond 형광펜 딱 쳐놓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manipulate and transform에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자, 이게 언제야? 2018년도야. 잘 봐봐. 이거 반드시 이거 느껴야 돼. 내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문제였고 요 문제가 이제 2019학년도 문제였는데 5가지 보기에서 내가 첫 번째를 강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 강조는 뭐다? 뭐부터 일단 생각을 할 거냐 이거야. 노란색은 차후 문제다. 알겠죠? 그렇죠? 노란색은 차후 문제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따지는 게 당연히 현명한 행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를 갖다가 한 게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요 얘기였어. 빠르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internal representation 내적 현상화 이거를 2018년도에서 같은 경우는 너무 친절하게 뭐라고 써줬어? 이것이 곧 뭐다? outside world라는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도니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outside world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세요라고 한다면 뭐라고 딱 쓸 수 있겠다? external world라고 나는 쓸 수 있겠다. 잘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internal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같은 말로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다? subjective라고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겠어? external이라는 말은 subject의 반대일 테니까 objective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이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갖다 풀어볼 거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017년도에. 자, 내가 분명히 강조드렸어. 2017, 2018, 2019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럼 2017년도에 9월달 문제에 뭐가 나왔냐? 첫 줄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줄 보세요. Even if it is correct to say that we express and represent our thought in language. 이게 몇 년도야? 2017년도에. 3년 연속 나오고 있어. 근데 3년 연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머릿속에 represent, external word, outside word가 뭔지 모른다? 수능 못 보는 거예요.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3년 연속 나왔는데. 더 심각한 거는 조금의 이런 철학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걸 강조를 안 해. 도대체가 해설 강의를 갖다가 할 때 이런 점들을 안 봐요. 볼 수가 없어. 외부적인 세계냐, 내적인 세계냐, 어떤 세계냐, 그 관심 없고 그냥 자꾸 빈칸이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간다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잘 집중하고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세요. 시작. 3분 드리죠.
자, 마무리하시고 정답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칠판에 적은 거 아주 간단한 요 구조 있죠? 요거 그대로 보기 밑에다가 적으세요. 보기 5개 밑에다가 그대로 요 구조를 적어보세요. 쓰면서 들으세요. 과거 얘기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지만 요 전에 2013년도인가 14년도 그때 같은 경우는 비트겐슈타인, 아마 어느 영역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을 갖다가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레드릭 니체 얘기를 통해 가지고 타자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제는 내가 자꾸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만 언어 영역도 마찬가지고 영어 영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과 과목은 전부 다 이런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가 몇십 일 정도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실전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보고 해석을 할 수 아냐?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해석을 갖다가 하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7, 2018, 2019학년도 3개 문제를 갖다 내가 지금 쭉 설명을 갖다가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히 주제가 있다라는 거. 이번 사람이 여기 그려져 있지? 어쨌든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쭉 다루면서 반드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일단 필기가 되셨으면은 보세요. 자, 일단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느껴지는 구조가 있죠. 현관펜 딱 쳐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it 현관펜 딱 치세요. 자, 이거 3년 연속 나왔어요. 그치? 해도 넘어왔는데 수능에도 반드시 나온다, 이 구조. 그래서 방금 전에 2018 뭐였어요? 똑같이 it이었어. 그렇죠? 2019는 뭐였어요? dis였어. 이해됐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it라는 말을 갖다가 봤으니 어디를 갖다가 읽어야 돼? 빈칸 전문장을 읽고 it이 누군지 찾아야 돼. 알겠죠? 그렇죠? 바로 전문장을 내가 써놨어. 근데 뭐로 시작해? similarly야. 현관펜 similarly. 약간 바뀌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similarly라는 말을 갖다가 써놨으니까 딱 역할은 뭐겠어요? 같은 말 반복이네. 이랬죠, 그렇죠? 같은 말 반복 적으세요. similarly 위에다가. 그래서 어떤 말을 갖다가 같은 말을 반복을 했냐? 그게 바로 그 전문장이 되겠죠. 그게 누구냐? That the result, 이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문장을 갖다가 해석을 일단 먼저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갑니다. That the result of expressing toothpaste is a long, thin cylinder. 까지가 주어인데 깜짝 질문. 문장이 that, 문장, 동사 나오면 이때 that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라는 사실. 됐습니까? 이때 that은 the fact that의 뜻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 빨리빨리 적으세요. 자, 놓치면 안 돼. 고3은 특히 졸면 안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보세요. entail이라는 말은 수반하다라는 뜻이야. 수반하다. entail, 수반하다. 수반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요소다라는 게 수반한다의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가 있을까? 숨쉬기, 생각하기 이런 요소들로 entail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됐어. 보세요. 놓치면 안 돼. 투스페이스 내가 치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 치약을 잘 들어. 치약을 표현한 결과가 길고 얇은 실린더다라는 사실이 됐죠? 그 사실이
수반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의미하지 않는다. 뭐를? 치약 그 자체가 길고 얇은 실린더리컬하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칠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치약이 있어. 그렇죠? 치약이 있는데 이 치약을 갖다가 짜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express라고 표현했어. 보세요. 잘 봐봐. 이따가 적고 잘 봐봐.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치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express 하면은 우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길고 얇은 실린더가 나타나겠지. 실린더는 원통 모양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치약을 갖다가 이렇게 찍 하고 짰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길고 얇은 그런 어떤 실린더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은 뭐예요? 야, 치약을 갖다가 익스프레스를 갖다가 시켰을 때 익스프레스된 모습이 1, 2, 3라고 해도 치약 자체가 1, 2, 3라는 뜻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치약을 갖다가 익스프레스를 갖다가 시켰을 때 길고 얇은 실린더 통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뭐를 갖다가 의미하는 게 아니다. 치약 자체가 길고 얇은 실린더라는 건 아니다. 이거 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당연한 얘기죠. 왜? 투스페이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말라야 얘기로서 표현을 갖다 하자면 얘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관념 세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무슨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가 된 게 물리적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거야?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similarly를 갖다가 쓰고 하는 얘기 보세요. 잘 봐봐. similarly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잘 봐봐. 구조가 똑같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이 express 된다. 자, 그럼 질문. 투스페이스트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구야? thought지. 되셨죠? 그렇죠?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일에서 나 지금 자꾸 막 긴장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들어야 돼. 투스페이스트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구겠어요? thought야. 됐죠? 자, 그럼 보세요. thought라는 게 표현된다. 크게, 이건 필요 없는 말이고, 크게 표현된다. 뭐로? 특정한 언어적 구조를 가진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됐어.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은 투스페이스트라는 게 표현된다. 뭘로? long, thin, cylinder로. 됐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thought라는 것도 표현이 되게 된다. 뭐로 표현이 되게 된다? 하나의 특정한 언어적 구조를 가진 스테이트먼트로. 되셨어요? 이 두 문장은 지금 뭘로 이어져 있었습니까? similarly로 이어져 있었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해야지 정답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치약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치약을 갖다가 짜내면 길고 얇은 실린더 통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길고 얇은 실린더 통이 치약을 갖다가 의미한다라는 건 아니다. 그럼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하나의 특정한 구조를 갖다가 가진 문장이 만들어진다라 그래가지고 그게 즉 생각이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정답 그대로 몇 번이겠습니까? 답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나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었던 거예요. 같은 말 그냥 반복했는데 포인트는 이거지. 그럴싸한 말들을 집어넣어놓고 약간 헷갈릴 법한 말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정답률이 4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 이 얘기를 해보죠. 잘 보세요. 빈칸이 중간에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빈칸 읽고 빈칸 아랫부분을 읽겠죠. 자, 공부를 위해서 빈칸 아랫부분은 내가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요거를 필기를 하시고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thought라는 것도 뭐다? thought라는 것도 어디 세계에 있는 거야? 관념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linguistic structure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에 있는 거야? 물리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관념을 내가 물리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들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게 지금 얘 주장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날 봐봐. 날 보시고 이 필기가 됐으면 내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봐야 돼.
비트겐슈타인은 물질주의자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뭐였냐? 질문이 이거였어. 야, 버스를 기다리는데 앉아있는 벤치랑 수업을 갖다가 들으려고 앉아있는 벤치랑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이게 질문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 의자라는 것을 갖다가 구성하는 건 네 가지 파트가 있다. 등받이, 발바닥, 뭐가 있어 또? 철, 나무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의자나 즉 수업 시간에 앉는 의자나 버스에 있는 앉아있는 의자나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물질적으로 주장을 갖다 하다가 그 글에서도 관념적으로 글이 끝나는데 관념적으로 글이 끝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네 가지 요소가 의자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의자의 본질은 뭐가 아니다? 네 가지 부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수업 시간에 의자를 수업 시간 의자로 만드는 건 뭐다? 교실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 당시 글의 주장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니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갖다 했냐? 야, 내가 만약에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갖다가 통해서 글을 갖다가 쓴다라고 한다면 타이프라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은 나의 익스텐션이라 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익스텐션이라는 말이 요 표현에서는 뭐랑 같은 말이겠어? 익스프레스인 거예요. 그럼 니체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글은 똑같은 아라는 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아나, 제가 한 아나 같은 아가 아니다. 나의 현상이 익스프레스가 된 아기 때문에 다른 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글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밑에 나와 있는 예시가 이겁니다. 내가 한번 쭉 해석을 갖다가 해드릴 테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보세요. 밑에 부분이야. 빈칸 아래 부분. Suppose for example that.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보자. 내가 과일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하나를 봤어. 자, 놓치면 안 돼. 과일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하나를 봤어.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저기 바구니에 뭐가 있다? 사과 하나랑 오렌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체, 내 눈앞에 있는 물체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의 과일과 그리고 바구니가 있죠. 됐죠? 그런데 단 하나의 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와 대응되는 물체는 없다. 그리고 라는 단어와 대응이 되는 물체는 없다. 어디에? 물질 세계건 비주얼 세계건 싸그리다 그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약간 어려운 말이었는데 잘 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바구니가 있었어. 바구니가 있었어요. 바구니 알겠죠? 자, 그럼 바구니가 있었는데 바구니 안에 뭐가 있냐 지금? 사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하나가 있어. 뭐였지 아까? 사과랑 바나나였나?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럼 사과가 하나 있었고 오렌지가 하나 있다고 쳐요. 어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내가 봤어요. 이거를 갖다가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바구니에, 이건 지금 생각이야.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칠판 봐. 바구니 안에 사과와 그리고 오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야. 생각을. 그러면 이 생각을 갖다가 익스프레스를 갖다가 시키겠죠. 이 생각을 갖다가 익스프레스를 갖다가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쓰는 거야. 글로 요 말 그대로 썼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요게 지금 뭐로 표현이 된 거야? 글로 표현이 됐죠. 요걸로 익스프레스드가 된 거야 지금. 근데 글쓴이가 얘기해 주는 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좋아. 바구니 물리세계에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 물리세계에 있어. 오렌지 물리세계에 있어. 이 말들은 잘 봐. 이것이 표현된 이 글자와 대응되는 물체가 있죠. 그런데 옆에 것만 살짝 보더라도 안에 과가 아니지. 그리고 있다. 요 지금 세모들은 대응되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겠습니까? 저 바구니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 글로 표현이 됐다라고 해도 이 글로 표현된 모든 스트럭처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약을 갖다가 짜내면 치약을 갖다가 짜낸 게 길고 얇은 실린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치약을 갖다가 길고 얇은 실린더 모양이 치약을 구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첫 번째로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9월과 6월 모평에서는 처음 등장했던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express라는 말과 express랑 represent라는 말이 첫 등장을 했고 바로 다음 2018년도 6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뭐라고 써준 거야? internal representation은 곧 뭐라고 써준 거야? outside word라고 써줘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9월에 나온 게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능에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기까지 나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죠. 이번에 그 후반부 문제를 풀면서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긴 했었는데 이번에 수능에 볼 때 같은 경우는 이 후반부 문제가 굉장히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 어색한 문장 고르기 요거랑 문장 집어넣기 그 두 문제 있죠. 그게 지금 2번 연속으로 정답률이 아주 낮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35번을 갖다가 보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35번 문제 바로 풀어보십니다. 시작 1분만 드리죠. 자, 됐습니까? 요 문제가 35번 문제가 내 기억으로 봤었을 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중에서는 여지껏 나왔던 10년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 2017학년도가 아니고 2019학년도죠. 위에 바꾸세요. 2019학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의의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올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바뀐 게 뭐냐면 딱 눈에 띄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딱 눈에 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원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쉬워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정답 이거네 하면 되는데 올해 거부터 같은 경우는 앞부분까지만 읽어봤을 때는 같은 얘기 하는 건가 보다라고 싶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이 이게 이제 2번이었던 건데 3번과 4번을 갖다가 27%, 22%가 골랐잖아요. 절반 이상이 3번과 4번을 갖다 골랐다라는 소리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떤 습관이 되냐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갖다가 읽고 소재가 비슷하네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요. 원래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정답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봤었을 때 전략이 이렇게 됐어야 돼. 5번까지 다 읽어봤더니 다 말이 된다라고 했으면 바꿨어야 돼, 전략을.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앞부분만 읽고 소재 파악을 해봤더니 다 말이 되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뒷부분의 구체적인 얘기도 따져야 되겠다가 됐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백에다가 강력한 표시로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보세요. 뭐라고 적냐? 소재 파악을 한다. 적으세요. 이게 단계 1이야.
근데 만약에 소재 파악을 갖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번 수능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소재 파악을 갖다가 했는데 답이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플러스 뭐까지 해야 돼? 구체적 내용도 따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갖다 해볼 거냐.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이거는 정말 출제자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너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뭔 소리냐. 1번을 갖다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현관표 밑줄 쳐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구조 분석 1번에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에 현관표 치세요. 그러면은 앞부분만 그냥 대충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얘다.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을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현관펜 주세요. Another important factor. 그러면 누가 2번을 갖다가 고르겠냐고요, 정답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얘다. 1번에서 얘기했고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얘다. 이래놨으면 누가 2번을 정답으로 고르겠어요? 당연히 몇 번 넘어가겠습니까? 3번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뭡니까? 펜으로 대괄호 쳐보세요. 1번에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대괄호 치시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소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 좋아. 소재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3번을 갖다가 봤었더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펜으로 네모 쳐보세요. 대괄호 같은 거. for부터 시작해가지고 for the explosive expansion of local, regional and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까지 대괄호 딱 쳐보세요. 자, 그러면 3번에서 같은 경우도 소재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도 그 대괄호 위에다가 소재 딱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왜 도대체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수능을 갖다가 며칠 안 남은 어떤 너무 중요한 9월 모평에서 3번을 갖다가 30% 가까이 되는 사람이 골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앞부분 보고 정답 고른 거야.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시스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뭔 얘기였어요? 교통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운송을 갖다가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나르고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갑자기 3번을 갖다가 보니까 기술 발전 뭔가 이상하네 라고 판단했어. 근데 답은 안 골랐겠지. 누구도 읽어봤겠어요? 4번도 읽어봤겠어. 근데 문제가 거기서 잘 보세요. 자기가 지난주 수요일날 문제 풀었던 상황을 상상을 해봐. 혹시 3번을 갖다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마음속에 3번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다른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문제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별로 쉽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인드에서 2번도 무슨 운송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 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2번에서는 another important factor 있으니까 뭔가 맞는가 보다라고 이미 판단 내렸어. 3번은 기술 얘기가 나오네 이상하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정답 3번 고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수능 때만큼은 스텝 1에서 얘는 끝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아시겠어요? 수능 때만큼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단계 2까지 가야 돼. 이상하다 수준으로 정답을 고르면 안 돼. 자, 그러면은 단계 2까지를 갖다가 본다라는 건 세부적인 얘기를 갖다가 보겠다라는 거죠. 1번은 아주 간단해서 귀찮더라도 문제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문장에서 소재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1번은 이런 얘기였죠. 운송에 대한 얘기였어. 운송.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재가 당연히 뭐겠다? 1번 같은 경우는 운송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부가적인 정보가 한 가지가 붙죠. 부가적인 정보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운반을 갖다가 시켜줬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수능 시험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험이 수능이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바로 다음에 수능을 갖다가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한 문장씩 귀찮더라도 적으세요. 딱 2가지 정도는 적어야 돼. 첫째, 큰 소재 적고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약간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만이라도 필기를 해놔야 돼. 아니, 적으세요. 알겠죠? 그냥 적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운송 사람들 이 정도 딱 적었으면 돼.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럼 2번을 갖다가 딱 보니까 마음의 눈을 갖다가 열고 another factor만 살짝 벗어나면 돼요. another important factor만 살짝 벗어나게 되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산업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산업화.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문제 3로 일단 넘어갑니다. 문제 3로 넘어갔더니 문제 3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기술 발전이야.
이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 자, 여기까지 빨리 적으신 다음에 일단 칠판을 보세요. 잘 봐. 칠판 보세요. 잘 봐봐. 요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운송 얘기예요. 그쵸? 운송 얘기인데, 칠판 보세요. 운송 얘기인데, 운송 얘기를 통해서 산업화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 발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글을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야, 공부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해 라고 주제를 갖다가 잡아놓고,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면 있잖아, 정신력이 향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둘째, 돈을 갖다가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셋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 이랬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1번과 2번과 3번 사이의 관계를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죠. 정신과 돈과 삶은. 그렇죠? 그런데 1번, 2번, 3번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지만 큰 틀로 보면은 연관성이 있어. 뭐라는 점에서? 공부라는 주제의 점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3번 고르셨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랑 지금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정신 얘기를 갖다 하다가 돈 얘기하냐고 정답 2번이다 골라버리는 거예요. 뭐를 안 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를 안 따진 거예요. 주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운송, 산업화, 기술 발전 요 얘기를 갖다가 했으면은 소재만 따지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뭐까지도 따져야 된다? 주제까지도 같이 따져야 된다라는 게 이번 9월달 모의평가의 의의야. 알겠지? 그치? 잠깐 잘 봐봐. 필기 잘해야 돼. 확실한 건 이겁니다. 두 개 소재가 어때요? 달라. 분명히 달라. 소재가 달라. 얘는 소재 A면 얘는 소재 B고 얘는 소재 C야. 다 다른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찾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능 시험장을 갖다가 갔었을 때도 운송 얘기하네? 산업화 얘기하네? 기술 발전 얘기하네? 그럼 문제가 성립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잖아요. 5개 중에 1개를 갖다 골라야 되는데 2개가 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소재가 다 다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다시 잘 봐봐. 너무 빨리 얘기했어. 다시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첫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이 얘기 하나 보다 싶었어. 근데 두 번째를 읽었더니 운송 얘기야. 좋아. 세 번째를 읽었더니 갑자기 산업화가 나와. 그러면 문제가 원래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니까. 근데 또 한 가를 읽어봤더니 또 다른 얘기가 나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주제를 찾아야 돼. 알겠어요? 정답이 2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른 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3개가 다 다르잖아 지금. 그럼 뭘 따져야 된다고? 주제를 따져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보세요. 밑에다가 강력한 글씨로 적으세요. 소재가 다른 게 3개 이상 나오면 소재가 다른 게 2개면 상관없어요. 근데 소재가 다른 게 3개, 2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소재가 다른 게 2개, 3개가 나오면 누굴 따지자? 주제를 따져야 돼. 주제를. 소재를 따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게 이 문제의 특징이었어.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의 주제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1번과 3번과 4번은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2번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운송, 기술, 다른 얘기인 거 맞는데 주제가 똑같다고. 뭘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정돼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주제로 봤을 땐 똑같은데 2번은 뭔 얘기한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보세요. 자, 문제 1에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문제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뭔 얘기를 갖다 한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품.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운송이냐 산업이냐 기술 발전이냐 이걸로 구분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걸로 구분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얘도 고를 수 있고 다음 것도 고를 수 있어. 왜? 다음 문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야? 관광에 대한 얘기거든. 출제자 의도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4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관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땐 소재가 다 다르잖아. 3가지가. 그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7% 고르고 20% 고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글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소재 달라, 소재 달라, 소재 달라 이러면 뭐 해야 돼? 주제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치? 소재 달라, 소재 달라 2번 연속 나오면 주제를 찾아야 돼. 알겠지, 그치?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앞부분의 소재는 다 다르다. 운송, 산업화, 기술 발전, 광고 다 다르니까 주제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주제가 다른 놈을 갖다가 찾았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얘 골라주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 문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답 넘겼으면 6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9년도에요. 소리 2017년도가 아니라 9년도로 바꾸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30초 드리죠. 마무리 해보세요. 자, 됐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59%인데 수능 시험에서도 이 문제처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 문제 형식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반드시 6월과 9월과 수능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yet랑 however가 반드시 들어가거든. ABC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맨날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갖다가 내는데 맨날 정답률은 60%대 이하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B번은 다 맞췄어요. B번은 80%가 B번을 골랐어. 먼저 시작한다라. B번은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관건이 이거였어. 이상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야. 뭐가?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근데 그게 왜냐? 해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A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뭐라고 적냐? 강조 표시로 뭐 여백이 있죠. 뭐라고 적어놓냐면 해석이 아니라 구조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적으세요. 이 순서 찾기 문제나 문장 집어넣기나 이런 거는 해석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집중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면은요. 주어진 문장을 갖다 한번 보세요. 구조분서 첫 번째 내가 써놨죠. 주어진 문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감각이 있다. 우리가 뭐를 먹는지 그리고 언제 먹을지에 대해서. 됐죠? 뭐가 없대요? 부족한 게 없다. 뭐에 대해서? 이 주제에 관련돼서는 부족한 정보가 없다. 자, 그러면은 항상 필기하는 습관을 들여. 알겠지? 자, 다시. 수능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그 빈칸 추론 문제까지는 완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잘 푸시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집중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드리는 바는 이거야. 필기하면서 푸세요. 필기하면서. 알겠죠? 그렇죠? 꼭 필기하면서 풀어. 간단하게만이라도 쓰면서 푸세요. 쓰면서 아주 달라져 문제가. 그러면은 문제를 옆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딱 적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해주냐면은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다? 많다. 이게 다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필기하면 되겠지. 적으세요. 귀찮도록 적으세요.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정보가 많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것처럼 B번부터 시작하는 건 대부분이 잘했어. 왜냐면 B번에 현가펜 한번 비추천해서 yet 딱 현가펜 치시면은 yet를 갖다가 써놨다. yet를 갖다가 써놨다라고 한다면 이까지는 80%가 다 했어. yet를 갖다가 써놨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들은 음식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이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정보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음식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디죠만 찾으면 되는 거지. 이랬죠, 그렇죠? 이거는 80%가 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가펜 밑줄을 갖다가 딱 쳐보겠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Many people who struggle with difficult emotions also struggle with eating problems. 현가펜 쳐주세요. 쏘리. 그게 아니네. 첫 줄에 나와 있네. 첫 줄에 현가펜 치세요. There is often a disconnect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딱 현가펜 쳐면 되겠죠. 뭐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럼 어렵지 않게 B번부터 시작한다는 건 좋았어. 자, 그럼 관건이 이거야, 이제. 이 문제가 정답률을 50%대로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해석에 여러분들이 갇혀서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미리 현가펜을 갖다 쳐들어 버렸는데 B번에 제일 마지막 문장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 보세요. 잘 봐봐. 감정 문제가 있는 사람은, 됐죠? 감정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한 겪는다. 먹는 문제를. 자, 그럼 보세요. 제 10번 보세요. 문제 2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새로운 이야기를 갖다가 제시해줬어. 그렇죠? 음식의 정보에 대한 얘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겠지. 감정과 뭐가 연관성이 있다? 먹는 거 연관성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해됐죠? 적으세요. 문제 2 밑에다가 B번 밑에다가 적으세요. 감정과 먹는 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자, 전제 조건을 잘 생각해봐. 이거 언제 문제야? 7월달 문제가 아니야. 이거 10월달 문제가 아니야. 이거 수능을 갖다가 앞두고 수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갖다 결정하는 9월 모평이거든요. 아주 집중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틀림없이. 근데도 A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갑자기 용어 설명이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A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감정적으로 먹는다라는 건 유명한 말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C번을 갖다가 보니까 보세요. 과도한 비만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반응해서 먹는 경향이 있다. C번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잘 봐봐. 20%가 C번을 갖다가 골랐는데 잘 들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에 however예요. 현가펜 별표 치세요. however. 이게 아주 중요했어. 이게 아주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아니 보세요. 잘 봐봐. 야, B번에서 잘 들어. 좀 집중해야 돼. 야, B번에서 있잖아. 먹는 거랑 감정이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 3, 즉 C번 보기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그래 좋아. 첫 번째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뭔 얘기를 해줘? 먹는 거랑 감정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however를 갖다가 썼으니까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너는 너무 순박한 거야. 왜냐면은 뭐가 순박한 거냐? 잘 보세요. 잘 봐봐. however는 역할이 두 개예요. 첫째, 얘는 얘를 반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얘를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살표 잘못했다. 얘를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잠깐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들은 있잖니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착해라고 했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쓰냐면 영희가 길 가다가 할머니를 갖다가 도와줬어요. 그러나 철수는 할머니를 갖다가 때렸어요. 그럼 질문. 이거 지금 얘에 대한 이거 연결될 수 있겠어요?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하지만은 영이 예시에 대한 반대 예시인 거지 얘에 대한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써놨어요. 다음 문장에서 야, 영희는 꽃을 갖다가 따가지고 할머니를 줬어. 그러나 철수는 할머니만 두들겨 패. 막 이렇게 써놨으면은 연결될 수가 없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나라고 썼으니까 안 착하다는 얘기를 갖다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러나는 역접이 아닌 거야. 이 그러나는 역접이 아니라 on the other hand 역할인 거예요. 앞의 예시에 대한 반대 예시를 보여주는 것 뿐인 것이고 실제로 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놓으시기 전에 내가 한번 해석을 갖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딱 한 가지만 느끼면 돼.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철수, 영희 둘의 관계가 연결된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느껴지셨으면은 얘를 내가 해석해 볼 때가 딱 한 가지만 돼. however 문장이 however 앞문장과 however 문장이 연결되고 있구나만 느끼시면 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해석해 볼게. 보세요. 비만 문제를 갖다가 겪고 있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서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이 반드시 비만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C번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먹는 거랑 감정이랑 상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C번은. 그래서 B 다음에 C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however가 나와 있으니까 B의 반대 얘기를 however 뒤에 써도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however는 뭔데? 철수 영희 얘기인데 실제로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감정 때문에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감정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만인 것은 아니다.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감정과 먹는 거는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C번은. 근데 뭐라고 생각했다고? however 나와 있으니까 반대 얘기 나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B번은 다 맞췄습니다. 80%가 맞췄어요. 6등급까지도 다 맞췄다는 얘기. 맞나 모르겠는 비율은. 어쨌든 6등급까지 비율적으로 다 맞았다고 치더라도 C번을 갖다가 뭐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야, however는 역접이 아니라 앞문장이랑 한 통속이다라고 느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필기는 해놓으세요. however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앞문장과 한 세트다. 그러면 A번을 갖다가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딱 나오는가? 첫 줄에 형광펜 치세요. A번에 eating that is influenced by emotions. 확실하게 A번은 뭐예요? 먹는 거랑 감정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뭐다? 포인트가 뭐였다? however 역할이야. 알겠지? 그치? 잘 정리해 놓으세요. 9월입니다. 다음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019학년도 9월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9월달 문제죠. 57%야. 59%, 57%니까 순서 맞추기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알겠죠? 그렇죠? 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첫 문제는 왜 어려웠는지 내가 꼼꼼하게 설명해드렸고, 자, 요 문제도 시간 내가 1분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마무리 해보시고요. 30초만 더 드리죠. 자, 됐죠? 자, 그럼 잠깐만 나를 좀 봐보세요. 36번 문제. 그러니까 요것도 2019학년도라 그랬죠? 바꿔놓으세요. 왜 2017학년도 아닙니다. 2019학년도인데.
36번의 순서 찾기 문제에서 however가 두 번째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게 내가 59%에 들어가냐 아니면 41%에 들어가냐 그 갈림길이었어. 근데 바로 다음 문제를 갖다가 보니까 얘도 똑같이 however를 지금 써놨거든요. 대놓고. 근데 이때 however도 우리가 아는 however랑은 다른 얘기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어떤 얘기를 갖다 해볼 거냐면 고등학교 1, 2 모의고사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고3은 출제가 되는 거야. 뭐가 출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A랑 B를 갖다가 봤을 때 A도 however가 있죠. 그렇죠? A 자리에도 however가 나와 있고 C 자리에도 however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합의 역할이 달라. 그걸 알았어야 돼. 그래서 일단 걔부터 얘기해. 형광펜 밑줄 쳐세요. A번에 however, C번에 however 두 개 다 형광펜 쳐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A번에서 먼저 시작한다라고 고르지 않은 이유는 however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A를 먼저 시작 안 했어요? such factors 때문에 A를 먼저 시작 안 한다라고 지웠을 거야. 그렇죠? 왜냐? 형광펜으로 네모 쳐보세요. such factors. 너무 많이 배웠죠. 그렇죠? 그러한 요소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요소가 제시가 돼야 돼. 그치? 내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순서 찾기 문제는 뭐부터 읽는 거야? A, B, C부터 먼저 있는 거야. 알겠죠? 지시문부터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A번에 such factor라는 말을 갖다가 쓰려면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factor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읽어볼게요. 보세요. Ever since the first scientific opinion polls revealed that 최초로 있었던 과학적인 이게 뭐라 그러죠? opinion polls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오케이. 자, 그래서 최초의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밝혀낸 뒤로 뭐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른다. 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거 이후로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갖다가 해왔다. 뭐를? 야, 시민들이 도대체가 이 민주주의가 그들한테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갖다 계속해서 해왔대요. 이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팩트 있어요? 없어. 그럼 일단 A번 지웠겠지. 그렇죠? 팩트 얘기 없으니까 A번 일단 지울 수 있었어. 그다음 B번 보니까 바로 차이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B번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C번을 갖다가 보니까 however 형광펜 주세요. 자, 그럼 내가 어떤 얘기를 갖다가 조금 해볼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봐봐.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철수가 아까 전에 할머니를 때렸어. 그 다음에 잘 봐봐. 그 다음에 민수가 나왔어. 민수는 할머니를 넘어뜨렸어. 아, 좋지 않다. 왜 이러지? 나 피곤해서 그래요.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강도라고 합시다. 철수가 강도를 갖다가 때려. 그 다음에 민수가 강도를 갖다가 더 세게 때려. 더 때려. 자, 질문이 이거예요. 보세요. 잘 봐봐. 철수가 강도를 갖다가 때렸다. 민수가 강도를 더 때렸다.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잘 봐봐. 게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가능하죠? 자, 그러면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수가 강도를 때렸다. 하지만 민수는 죽을 때까지 때렸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하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이 아니야? 역접이 아닌 거예요. 다만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내용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however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때렸다, 더 때렸다. 하지만으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뭘까? 두 번째로 형광펜 치십니다. have asked 형광펜 치세요. 주어진 문장에 have asked. 얘는 지금 내용이 뭐야? 의문을 가졌다 이거예요. 의문을 가졌다. 밑에 적으세요. have asked 밑에다가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 C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만 더 나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However, something worse. 형광펜 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아니, 주어진 문장도 마이너스 얘기인데 however 쓰고 어떻게 마이너스를 갖다가 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어진 문장도 나쁜 얘기였어요. 주어진 문장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첫째 뭐라고 해놨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모른다며요, 정치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나쁜 얘기잖아. 근데도 어떻게 하지만을 갖다가 쓰고 더 나쁘다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냐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더 때리는 것도 하지만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애송이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 얘기가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하지만 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하지만 더 나쁜 게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C번은 72%가 C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골랐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는 A번을 지웠기 때문에 76%가 C를 고른 거야. A번에 서치 팩터가 있기 때문에 A를 갖다가 지울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A번에 서치 팩터 없다? 문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이 있었을 때 뭐가 된다? 나쁘다, 더 나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다가 적으세요. C번 밑에다가 적어. 이렇게 적어. 이거 내용이 아주 강력하니까 더 강력하게 외울 사람은 할머니라고 적으세요. 할머니 때려. 하지만 민수 할머니 더 때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자, 이 할머니 얘기를 적으셨으면 내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9월달 모평의 순서 찾기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구조라 그랬지.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예시가 이 두 번째 문제야. 뭔 얘기냐? C번을 딱 보세요. C번에 두 번줄에 형광펜죠. It is one thing 형광펜. 그 다음에 세 번줄에 It is another thing 형광펜. 이거 구조 뭐예요? It is one thing 블라블라블라 It is another thing 블라블라블라 뭡니까? 블라블라 두 개는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합치는 게 B번에 바로 이것이 차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C 다음에 B입니다. 그럼 B를 갖다가 읽으면서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팩터 나오냐 팩터. 팩터 나온다는 거야. 팩터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사이콜로지컬 팩터스 딱 있잖아요. 그럼 정답 그대로 CB에 딱 고르는 거죠. 오케이? 되셨어요? 자, 요 문제 됐습니다. 다음 넘겨서. 자, 대망의 이제 우리가 문제 많이 남았네. 설명 오래 걸리네 의외로. 오늘은 뭐 우리가 시간이 막 많으니까 그래도 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39번 문제인데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은 자, 39번에 두 개 써놨지. 잘 봐. 위에 있는 39번은 35%짜리는 2019학년도 6월 모평이야. 올해 6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적으세요. 옆에다가 2019년 6월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39%는 뭐 하는 거야? 39번은 2019학년도 9월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보세요. 정답률이 어때요? 6월 달에 몇 프로야? 35%야. 근데 이번에 나온 9월 달 거 몇 프로야? 37%. 근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는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자, 이번 9월 모평을 갖다가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이 순서 찾기 문제가 좀 달랐고 그리고 문장 집어넣기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내가 느꼈을 때는 한 5년 사이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뭐 신문 기자분들이 기사 쓸 때 뭐 꼼꼼하게 분석을 안 하니까 뭐 신유형이 나왔다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 후반부가. 그래서 이 39번 똑같이 39번인데 35% 37%라는 얘기는 문제를 엄청 잘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냈던 문제 구성을 똑같이 냈는데 똑같이 다 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을 때 맞춰야 돼.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39번과 39번 두 문제를 연달아 볼 건데 주어진 문장을 딱 보세요. 두 개의 주어진 문장을 딱 봐봐.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집중해야 돼. 10분 만에 끝낼 테니까. 39번 두 문제를 갖다가 주어진 문장을 딱 봤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가 없어요? 역접의 접사가 없지. 접속사가 없다라는 게 일단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아주 큰 변화. 왜냐면 거의 이런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빨리 적으세요. 39번에 뭐라고 적어놓냐? 접속사 없어. 그 다음에 39, 뭐 똑같은 문제네. 39번도 접속사 없어. 적으세요. 35% 옆에다가 접속사 없어. 37% 옆에다가 접속사 없어. 그럼 질문. 접속사가 없으면 자 7번 보세요.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아주 중요한 얘기야. 조금만 집중해. 접속사가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지죠. 왜냐? 일반적으로 접속사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뭐만 따져요? 내용이 바뀌냐 안 바뀌냐만 따지잖아. 잠깐만 칠판 봐보세요. 잘 봐봐.
대부분의 경우엔 yet라든지 however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네? 그럼 정답.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네? 정답.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 아까 전처럼 A라는 소재 얘기를 갖다 계속 하다가 갑자기 막 뚱딴지 같이 삐이게 하니까 이거 정답 이렇게 고른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접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접속사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던데, 접속사가 없으면 그러면 해석을 잘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이. 그렇게 문제 안 냅니다.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돼. 다시. 접속사가 없으면 구조 파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꼼꼼하게 해석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토끼가 당근을 갖다가 좋아한다.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냐?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도 문제는 결론은 뭐다? 접속사 있듯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게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다라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틀림없이 내용이 확 바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서 확 바뀌는 그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접사가 없다. 그럼 옆에다 뭐라고 줬냐? 하지만이 들어갈 곳을 찾자라고 적으세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주어진 문장에 하지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을 집어넣으라고. 주어진 문장에. 그러지 않고서는 뭐가 된다?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보세요.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는 꼬았지. 접속사를 숨겨놨어요. 왜? 현가펜쳐요. Flip side of this coin 현가펜쳐. 이게 뭔 말입니까?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준다. 그럼 무슨 말이? 딴 얘기 나오겠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flip side of this coin 현가펜쳐 놓고 이게 뭐였어? 하지만의 역할이었어. 그러면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문제를 갖다가 보세요. 이번 9월 달에 주어진 문장이 얘는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봐. 시작. 밑에 9월 달 걸 일단 풀어보세요. 자, 마무리하시고. 자, 됐습니까? 자, 잘 봐봐. 39번 문제를 갖다가 나한테 띡 갖고 와가지고 이 풀어보세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만약에 6월달 모의고사를 갖다 내가 안 풀어본 상태에서 나보고 밑에 거를 풀라고 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야. 근데 수업 준비를 갖다가 내가 하면서 밑에 문제를 갖다가 딱 푸는 순간 대번에 느껴졌던 게 6월 모의평가인데, 왜냐면 보세요. 6월 모의평가 바로 위에 있는 문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었거든요. 5번 앞문장 내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좀만 집중해. 마지막 문제야. The emotion that you see is the emotion that they are feeling. Since 현가편 미출죠.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현가편 출. 그럼 잘 봐봐. 어떤 내용이 지금 4번 뒤에는 나와 있는 거냐? 뭐를 잃었다? 자발성을 잃었다. 됐어요? 그럼 자발성을 잃었으니까 뭐야? 비자발성이다. 되셨죠? 그렇죠? 적으세요. 비자발성.
그러면 잘 봐봐. 요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고 바로 다음 문제를 갖다가 볼 거냐. 정말 냉철하게 잘 들으셔야 되겠지. 이 집중 못하면 이거 수능에 틀린다. 그대로 틀려. 그 다음에 5번을 갖다가 보니까 these people이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injured the system, control their involuntary. involuntary를 컨트롤하는 걸 상처를 받았대요.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voluntary 아니에요, voluntary. 그 정답이 5번이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밑에 거 봐봐.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거 봐봐. 잘 봐봐. 이 얼마나 여우같이 문제를 갖다 냈는지만 소름 끼치는데. 5번 앞을 갖다가 보니까 4번 뒤입니다. 5번 앞 4번 뒤 보세요. According to Erickson, 잘 봐.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시 보세요. 우리는 욕구가 있다, 뭐래요? 딴 사람들에 의해서 니들을 받을 욕구가 있대요. 되셨어요? 5번 뒤를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Assuming the responsibility. assume 뜻이 뭐였어요? 취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5번 뒤는 뭐냐면 책임감을 갖다가 우리가 갖는데요. 근데 어떤 놈의 책임감을 갖다가 갖냐? 보세요. Being primary caregiver.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져야 돼? 4번 뒤는 뭐였습니까?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5번 뒤는 뭡니까? Responsibility of being caregiver. 4번 뒤는 뭐다? 도움을 받는 거. 5번 뒤는 뭐다? 도움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6월을 갖다가 학습을 갖다 우리가 많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6월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비자발성, 자발성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인식을 갖다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틀리는 거야. 37%가. 뭐라는 거야? 37%밖에 못 맞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능에도 만약에 혹시라도 주어진 문장에 역접의 접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냥 야, 토끼가 간을 언제 좋아하니? 이거 찾아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내는 거야? 자발성 얘기하다가 비자발성 얘기하기. 케어를 갖다가 받기를 원하다가 케어를 주기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인식을 갖고 뭐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마음가짐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거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그렇죠? 문제 못 푼 거야. 그래서 35%, 37%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가짐을 갖다가 가지고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40번은 3분만 얘기해. 40분.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잘 봐봐. 그때 우리가 이거 찍더라도 이렇게 찍으면 바보다라고 했는데 바보들이 지금 32%나 있는 문제였어. 그렇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요약문부터 읽어야 되죠. 얘는 그렇죠? 요약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 For indigenous peoples, forests serve as a source of blank resources. While 그러면 A, B는 일단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형광펜 치세요. while 형광펜. 이 while이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뭐야? A, B는 뭐다? 반대 얘기가 나온다. 적으세요. A, B는 반대.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보세요. A의 목적어가 자원이잖아. 자원, 그렇죠? 자원을 변형시킨다. 자원을 쓴다. 자원을 보호한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5가지 보기를 두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원을 바꾼다나 자원을 쓴다나는 어차피 같은 얘기지, 그치? 자원을 보호한다는 반대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묶어보세요. 1, 2, 3번 묶고 4, 5번 묶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B번을 갖다가 보니까 B번의 목적어는 누구예요? 숲이에요, 숲. 그렇죠? 자, 그럼 질문. 자원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쓴다든지 자원을 갖다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면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이용 대상으로 나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B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1번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보호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실용적이고 조작한다. 그대로 다 틀려버리는 거지, 2, 3번은. 바보가 20%나 있었다고 2, 3번 벌써 골라버렸거든요. 말도꾸이네 급하니까. 2, 3번에 일단 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A, B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4번을 갖다가 보니까 restoreable 한다면은 플러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숲의 가능성을 우선시 여긴대.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4번도 안 되는 거 역접관계가 아닌 거야. 5번을 갖다가 봤더니 숲의 보호를 갖다가 우선시한다. 그럼 답 1번이네.
이 내셨어요. 그 찍더라도 1번을 찍어야죠. 어? 이거는 그냥 5개 보기가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역점 얘기는 1번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 9월 모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를 다 해설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